예민수의 경제 토크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도체도 사실은 올라줘야 시장이 가는데 그죠? 네.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싸우고 있고 그죠? 일단 관세 얘기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월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 정도가 좀 증가가 됐는데 117억 달러를 좀 기록하면서 네. 4월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라고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낸드 메모리 가격이 11% 정도가 좀 상승하면서 1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가격 상승 효과가 좀 확인됐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단기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이 가격 상승 효과들은 수출액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향 매출의 경우에는 이관신 정책 효과로 인한 이 레거시 부분의 반도체 이 실적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그 수요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의 충격, 그에 따른 중국의 부상,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위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AI에 대한 투자 속도 조절, 빅테크들의 이런 네네. 거잖아요. AI 관련돼서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메타와 아마존의 경우에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AI의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됐었고요. 캐펙스의 투자와 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전략들까지 추가적으로 좀 제시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해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번 1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캐펙스 투자 기조는 어느 정도 네. 위축되는 어떤 그런 영향들보다는 계속대로 뭐 계획됐던 어떤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분기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네. 그죠? 결국 이제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잖아요. 일단 뭐 1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크게 좀 상향됐던 부분들 SK하이닉스도 컨센 대비 양호한 실적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 2분기 관세 유예에 관련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이 세트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영향도는 어느 정도 좀 있었다. 그래서 이 선행 공급 요청이 있었다고 좀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건 스탠리의 일부 예측과는 상반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결은 좀 같은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반기 수요의 영향을 우려했고 2분기 메모리 가격의 상승,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을 좀 전망했다는 점에서는 1분기 대비해서도 2분기에도 네. 견조한 실적을 어느 정도는 좀 제시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반도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되고 기대감이 있으면서 반도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는 반도체가 가는 걸 우리 항상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잖아. 그죠? 네네. 네, 이제 반도체 시간이 왔냐? 아직은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면 그 밑단의 소부장 밸류체인이 다 나빠냐? 그건 또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48%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TCK 같은 경우는 27%,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38%,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11%대, 그리고 뭐 DB하이텍 뭐 17%, HPSP 뭐 18%.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부장단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초과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하이닉스 밸류체인 단에서 또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하이닉스는 부진했지만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훨씬 좋았다. 수익률 단에서도 좋았고 평균 수익률도 높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전공정, 후공정이 모두 부진했는데 최근에 일반 레거시 쪽에서 조금 그 악성재고 소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공정이 조금 더 먼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가고 있다. 소모품 단의 뭐 리노공업 이쪽으로도 조금 그 자금의 흐름이 조금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미반도체가 재밌죠.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어떻게 보면 슈퍼 의지를 해서 지금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그런 갈등이 생기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위기를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다른 글로벌 고객사로 타겟팅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도 조금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체크했고요. 반도체 업황을 볼게요. 사실은 AI 투자에 대한 우려들, 네.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분기가 걱정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업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중무역 분쟁보다 중요한 거는 AI가 결국 과잉 논란이냐, 거품 논란을 해소할 만큼의 수요가 뒷받침돼 주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가장 재고가 빠르게 좀 소진이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5가 상당히 잘 팔리면서 네. 휴대폰 단은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단의 재고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약 6주에서 8주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AI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 그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TSMC나 하이닉스 관련돼서 이제 그 빅테크들이 밝혔는데요. 빅테크들이 1분기 실적을 공통적으로 발표하면서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AI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아직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하드웨어의 이 투자 사이클이 끝나냐 안 끝나냐에 대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여전히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게 밝혔고요. 결론은 아직까지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지속될 거다. 그래서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투자 계획을 1분기 실적 발표 때 축소하진 않았고요. 그중에 메타가 기존에 잡혀있던 계획보다 조금 더 초과 캐파 투자를 확장했습니다. 성장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역시나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는 저는 조금 더 수요단의 부진 때문에 하향 조정이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실적단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드디어 반도체 온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 반등일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올라오라고 그냥 그죠? 해도 못 올라오더니만 미중 간의 관세 협상 한번 하고 또 뭐 사우디에서 그죠? 중동에서 바람이 한번 막 부니까 그냥 반도체가 또 확 상승하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네. 엔비디아가 끌어오던 반도체 시장이었는데 엔비디아가 급락했다가 네. 뭐 중국 수출 못하게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딥시크 때문에 뭐 고가품 필요들하다 이랬다가 예, 그죠? 딥시크의 등장,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축소 맞아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백불을 위협하기도 했었죠. 예. 백불 깨졌어요. 예, 깨졌다가 네, 네, 깨졌다가 지금 다시 또 130불 그러니까요. 네. 그 큰 종목이 네. 예, 뭐 한 40% 가까이 반등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래서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미국 주식 해야 된다. 네, 역시 미국 주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도체가 그래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끌고 갔고 네. 그건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사우디와의 계약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GPU를 일단 1만 장 구매한다고 벌써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저 정책 대선 정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현 네. 공무원이 이렇게 일단은 먼저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뭐 누군가가 되면 네. 또 나오겠죠. 추가로 그렇겠죠. 뭐 한 5만 장까지 얘기를 하던데 네. 사우디가 1만 8천 장을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에 5천만 원 하자 얼마야? 계산하면 와. 예, 돈 많이 되죠. 그러니까 예. 근데 1만 8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우디가 앞으로 수십만 장을 더 살 거다. 지금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는 HBM을 안 쓰고 DDR5, DDR7 그래픽 관련된 뭐 GDDR, DDR7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는데 더 사양을 낮추는 쪽으로 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쪽은 이미 확보된 칩만 가지고도 지금 운영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사재기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중국 말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살려고 하죠. 딥시크 여파로 정부들이 더 살려고 합니다. 지금 다. 그러면 이게
B2C, B2B 개념이 아니라 지금 B2G로 돈을 그러니까.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엔비디아가. 그러면 중국에서 깎이는 물량들을 이제 각 정부마다 이렇게 구매한다라고 줄을 쓰면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 거죠.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올라야 올라가고 그렇죠. 빠지면 또 같이 빠지고 네. 거의 이제 공동 운명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건 이제 그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도 20만 원대를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 여담이지만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 사면 되는데 하이닉스 사서 마음 졸이고 있지?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예, 예. 예. 결국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더 큰 호재인가요? 더 큰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지금 HBM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기사도 안 나오죠. HBM4 얘기 뭐 한참 많이 했는데 지금 HBM4 얘기는 어디서만 하냐면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에서만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HBM4 샘플을 그랬다. 엔비디아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HBM4 장비를 DC 본딩 장비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는 레거시 쪽에 목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또 들려오는 것 중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제 퀄컴 관련된 물량을 조금 더 받을 걸로 보이고, 이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이 지금 미국이 1차 합의하고 90일 동안 휴전을 한 것만으로도 레거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5%씩 올라가 버렸죠, 하루에. 네. 54,000원 미치면 무조건 사도 괜찮다고 다들 얘기하셨는데, SK 하이닉스도 아마 계속 망설이시고 쪼시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만 원 넘어가니까 또 사고 싶어지죠. 항상 그런 건데,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봉에 사는 버릇을 좀